말씀을 듣다 보니까 16년 동안 이제 큰 세 가지 빅 프로젝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네. 제가 느끼기에 이게 만만한 시간이 아닌데 이 시간을 이겨나가면서 또 새로운 걸 만들고 해가는 건데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그 어려웠던 일들이 어 굉장히 많았었죠. 그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직장 생활만 했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사실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퇴직 후에 1인 기업을 해오면서 그에 못지않은 그런 어려움을 저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러분 혹시 그 데스밸리라고 아시잖아요? 제가 어느 날 직장에 남아있는 동료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지금 데스밸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했더니 그분이 어? 오 부장님 미국에 여행 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데스밸리 지금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지금 그래서 데스밸리 있다고 이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과정을 아마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겪게 되죠. 저도 그렇게 겪게 되고요. 근데 어려웠던 경험들은 뭐 누구나 수도 없이 겪게 되는 거지만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되돌아보니까 초기 4년간이었던 것 같아요. 퇴직 후 4년간. 그래서 창직의 세계 또는 퇴직 후의 세계로 들어가는 초창기에 벌어지는 일들이요. 이때를 잘못 넘기면 인생이 망가지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퇴직 후에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가는 분들이 워낙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퇴직 후의 일들을 가급적 거의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소중한 데이터들도 그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첫 4년간의 기록이 가장 절절하고 그리고 소중한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첫 일주일이 지났을 때,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희 집사람이 해준 얘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당신 일주일 만에 벌써 변했어. 이랬어요. 저는 사실은 퇴직 후 그 다음날부터 변했어요. 퇴직 후 그 다음날부터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이대로 가도 되는지 어, 아주 호기롭게 직장을 나오기는 했으나 이게 맞는지 그날부터 시작됐던 의심이 사라지기까지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16년 차라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아마 그 중에 한 10년은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은 그런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죠. 근데 초기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 나의 길을 가고 싶지만 나는 나이기 전에 가족의 가장이잖아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귀농하신 젊은 분들이 던데 자녀가 아주 어린 귀농한 분들이 어, 아주 멋진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농약을 전혀 주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런 농사로 삶을 이어가 보고자 하는 그런 어, 현장을 제가 봤는데요. 그중에 남편분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다고요. 그럴 거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와이프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컸을 때 아빠가 선택한 자발적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는 뭐 밥을 굶게 되어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 본질적인 문제하고 끊임없이 제 내면에서의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혼자라면 전 지금도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자,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도 이제 노력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일들이죠. 그게 뭐 한 인간의 에, 인생사이고 가족사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에 신념을 갖는 것. 그래서 그 길에 접어들게 되기까지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그 퇴직 후 4년간이라는 그 시간을 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를 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기간을 잘못 보내게 되면 그러면 길을 잃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부터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과 마주치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 분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플레이스먼트 회사라든지 그런 공적인 교육에서의 그 방향이 저는 못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당장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퇴직 후의 삶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 긴 삶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없이 새로운 세계하고 그냥 맞부딪히게 하는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이 한국인들, 중년의 한국인들이 제대로 자기 인생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저도 제 경험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